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일교차가 큰 봄날 급증하는 질환 뇌졸중. 이 뇌에 손상을 주는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인 뇌졸중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서재득 과장님을 모시고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유명 연예인들이 뇌졸중으로 고생하시거나 세상을 등지는 뉴스를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뇌졸중이란 무엇인가요? 네, 뇌졸중은 쉽게 말해서 뇌혈관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을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 하고, 뇌혈관이 파열로 인해 뇌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한의학계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혹은 이를 줄여서 풍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에는 서양의학에서 뇌졸중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과 중풍은 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우에 따라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른 질환으로 보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이 뇌졸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뇌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뇌혈류가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조금씩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콱 막혀버려서 혈관이 담당하는 영역이 막혀버린 과정을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하고, 다른 원인으로 심장에서 떨어져 나간 피 찌꺼기가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우를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라는 질병은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게 뇌경색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뇌경색의 원인과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섬유질, 콜레스테롤이 덮여 있어 우리가 동맥경화증으로 알고 있는 축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으로는 갑자기 발생하는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뇌경색의 증상은 막힌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운동기능은 감각기능의 부전 이외에도 실인증, 실어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갑작스런 시야장애 및 의식소실 등으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당일한 뇌경색에서도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의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경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출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이란 무엇이며 또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뇌출혈이란 뇌출혈에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의 출혈 등 머리 쪽 외상과 직감적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하며, 자발성 뇌출혈이란 다음과 같은 질환 중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전신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량이 있는 경우로,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내뇌출혈을 초래하며 약 40% 정도에서 사망률을 보입니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90% 정도가 뇌주주막하 출혈을 발생하며 사람 일생에서 가장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약 20%의 환자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은 뇌 발생 과정 당시 뇌동맥과 뇌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생겼어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아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뇌동정맥 기형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출혈입니다. 뇌동정맥 기형 환자의 반 정도에서 뇌출혈을 초래하며 아직 파열되지 않는 뇌동정맥 기형 환자가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에서 3%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원인들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뇌경색과 뇌출혈 증상은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담당하는 의사들도 완전히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할 때 해당 부위의 뇌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많아 구분이 어려워 완전히 증상만으로 구분 판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응급실에 오셨을 때 CT 촬영을 해서 출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통이 심하게 동반되고 구토 증세가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완전히 뇌경색과 뇌출혈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네, 뇌출혈과 뇌경색은 검사 없이는 구별하기 힘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원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반면에 모든 위험인들이 다 의사나 환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조절할 수 없는 뇌졸중 위험 요인들은 고령자, 즉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들입니다. 한쪽 팔, 다리 마비 또는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발음이 어눌하거나 발음을 잘 하지 못하는 구음장애가 있거나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일 때, 그리고 급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그 주위에 뱅뱅 돌고 어지러움이 있을 경우, 갑자기 시작된 의식이 없고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고, 보통 환자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5분 안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증상들은 병원에 급히 내원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뇌졸중의 진단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뇌졸중은 치료가 늦어지면 신체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문진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발병 당시 나타난 증상에 청취하고 팔다리의 마비 정도와 언어장애 유무를 확인합니다. 뇌졸중은 특히 고혈압으로 인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혈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과성 뇌혈 장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후 한 달 이내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셔서 영상검사를 통하여 뇌혈관 질환 이상이나 뇌경색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뇌졸중 진단의 가장 기본적인 CT 검사에서 뇌출혈 여부를 감별할 수 있고, 뇌 손상 정도와 위치를 파악해 뇌졸중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있을 때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뇌조직의 혈관 이상과 범위가 좁은 뇌경색 확인에 유용하고, 뇌조직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 뇌 상태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의심될 때 뇌혈관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는 MRI 검사를 통해 혈류의 흐름 모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뇌혈관 속에 조영제를 투입해 이상 요물을 확인하고 동맥 협착과 폐색, 출혈 여부 등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손상된 신경이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재활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활치료는 손상된 뇌를 훈련시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체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운동 치료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걷거나 자세 유지 등 다양한 운동법을 통해 기능을 회복 훈련을 하며 운동 치료는 장시간 하기보다는 자주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인지 치료가 시행됩니다.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정도를 분석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의 합성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환자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해 판단력과 지각 훈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하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직업치료는 환자의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 인지적, 심리적인 부분의 치료를 도와줍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이 호전되고 기술이 향상되어 일상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재활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의 습관 가이드라인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분들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돈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 30분에서 45분 정도,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강도를 조절하면서 몸에서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험 요소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와 필요에 따라서 음식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흡연은 꼭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위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뇌경색이 촉발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라든지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경우에 따라서는 야근 근무하시는 분들이 뇌졸중이 꽤 많이 생깁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체 리듬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위험한 상태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금연입니다. 두 번째는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30분 이상 운동하기. 다섯 번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여덟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하고 아홉 번째,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네,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어렵거나 생소한 것들이 아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뇌졸중 치료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후유장애도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다면 크게 두려워할 만한 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을 통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평소에 혈압, 당 조절은 물론이고 체중 및 스트레스 관리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뇌졸중은 시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운 큰 병원을 찾으셔서 응급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4시간 30분 이내 도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서재득 과장님을 모시고 뇌졸중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며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빠르다고 탓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의미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Television.